메탈라이트는 항상 미친 사이보그와 구동기사 또는 조직 아니면 히어로 협회의 흑막이라는 여러 떡밥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얼굴을 비추거나 전투하는 장면이 적어서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원펀맨의 중요한 히어로인데, 이번에는 S급 6위 히어로이면서도 진짜 실력이 베일에 가려진 이 메탈라이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메탈라이트는 운석을 막으려 할 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풀컬러의 엄청난 작화 실력을 보여주어 꽤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운석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기보다는 신병기를 시험하러 왔을 뿐이라며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운석은 멀쩡하게 땅으로 추락합니다. 무리였다 생각하고 그 운석지대에서 바로 사라졌으나 공적을 인정받아 S급 7위에서 6위로 히어로 등급이 상승합니다. 보로스 편에서 S급 긴급회의 때 거의 모든 S급 히어로가 등장했음에도 블래스트와 함께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전 중 구동기사는 볼 일이 있다 말하고 먼저 가려는 와중에 제노스에게 메탈라이트는 너의 적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줍니다. 메탈라이트는 싸움이 다 끝난 후에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병기가 필요하니 보로스의 우주선을 회수하겠다 말합니다. 이후에는 진해 장로가 나타났을 때 등장하는데 운석이 왔을 때와 비슷하게 미사일 폭격을 날리지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응원하던 히어로들을 보고 병기 실험은 구경거리가 아니라며 꺼지라고도 합니다. 진해 장로와 계속해서 교전하던 와중에 퇴각하는 진해 장로의 표피에부터 끝까지 추적하였으나 후에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개인협회의 목적을 물어보는 메탈라이트의 질문에 한 계층 위의 스테이지로 나아가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동제와의 대화에서 개인협회 돌입작전에 불참하는 의사를 밝히는데, 심혈의 준비를 해서 전력을 갖춘 개인협회 아지트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히어로의 희생과 패배로 인한 더 안 좋은 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아지트를 특정하면 인지를 포기하고 바로 폭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협회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각하당하자 작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에 동제가 아지트를 찾으면서 한 번 더 연락을 취합니다. 아지트 위치를 알려달라는 동제의 말에 가르쳐주지 않는 걸로 인지를 죽게 만들지 가르쳐주는 걸로 모두가 죽게 만들지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제는 메탈라이트에게 작전에 참가하라며 또 한 번 설득하지만 겁내는 건 개인협회 그 자체가 아니라 인류의 보호가 약해졌을 때 다른 악이 공격하는 것이라 말했고, 옆에 있는 인간을 신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힘을 비축하고 온존하라고 충고합니다. 이후 동제가 개인협회에 돌입하고 메탈라이트의 기체를 찾았을 때 인질이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알고서 협력을 거절한 것에 대해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 스토리는 원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불리해진 상황과 정보를 메탈라이트에게 보내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렇게 불러봤자 절대로 안 오겠지 라는 동제의 생각처럼 실제로도 개인협회전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협회가 모두 소멸되고 난 후 작아진 포치와 검은 정자를 데려온 사이타마에게 메탈라이트가 만든 히어로 맨션 방위 시스템이 가동되고, 사이타마는 모든 레벨의 방어 시스템을 부셔버립니다. 메탈라이트는 바로 감시 카메라를 회수하여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이타마의 존재를 알아챕니다. S급 히어로급이거나 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혹시 적이 될지도 모른다며 관찰해봐야겠다 말합니다. 사이타마와 타츠마키의 싸움에 의해 괴수 감금시설까지 부서지자 히어로 협회는 오작동도 일으키는 대량 사륙병기라던가 신용을 할 수 없는 방위 시스템 또는 강도 부족의 우리 등 메탈라이트의 신용이 떨어졌으며, 그것을 도청으로 듣고 있던 메탈라이트는 원인을 제공한 사이타마에게 분노합니다. 메탈라이트의 본명은 보포이로 동제가 전 조수로도 있었던 히어로인 만큼 천재적인 두뇌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노인 박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라이트라는 히어로 네임에 걸맞게 빛나는 금속 형태의 병기나 원격 조종 로봇을 사용하며 사용하는 로봇의 종류 또한 용도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만큼 히어로 협회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병기 실험을 위한 히어로 활동은 물론이고 협회의 무기 제공이나 설비, 건축 등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히어로 협회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메탈라이트의 모습은 번외편에서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로스 편에서 완전히 파괴된 AC를 재건하는데 10년이란 시간을 예상했으나 거대한 재건용 로봇을 사용하여 디자인부터 건설까지 모든 작업을 7일 만에 해치우기도 하였으며, 본편에서도 본부 건설은 메탈라이트에게 의뢰하여 웬만한 쉘터보다 완고하다고 묘사되기도 하고, 한 대당 90억 정도 하는 개발비가 드는 방위 로봇의 설치까지도 맡아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어로 협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히어로다 보니 중요한 회의나 작전에는 거의 등장도 하지 않고,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침공이나 괴인협회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어도 참가하지 않는 등 거의 히어로 협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최첨단 병기라고도 볼 수 있는 보로스의 우주선을 멋대로 회수해가도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히어로 협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 의뢰를 통한 금전적인 지원으로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제의 말로 당신이 가진 병기는 아무리 히어로라곤 하나 이미 개인이 소유할 레벨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과, 괴인협회가 평가하길 히어로협회조차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숨겨져 있는 병기의 수나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 메탈라이트가 동제보다 히어로 순위는 떨어지지만 동제가 메탈라이트의 전 조수였다는 것과, 그 동제가 피닉스남과의 교전에서 엄청난 전투 장면과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메탈라이트의 총 전력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어로 협회가 지원을 해주어도 메탈라이트는 히어로 협회를 그리 달갑게 보지 않는데, 리메이크 특별편 전대에서 괴인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다 사고를 친 간부를 보고 무능한데도 정도가 있다 라던가, 추방 처분하도록 뒤에서 술을 써두자 라는 등 히어로 협회의 상층부에는 정이 떨어졌지만 아직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어로 협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전투력을 보면 여러 떡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싶습니다. 구동기사가 제노스에게 메탈라이트는 너의 적이다 라고 말한 덕분에 미친 사이보그와 조직은 물론 히어로 협회의 흑막이라는 가설까지도 생겼습니다. 다만 미친 사이보그의 경우 메탈라이트가 사이보그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원격 조종 로봇을 주로 사용한 데다 병기 시험이나 무기 성능 테스트를 위해 괴인을 퇴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막이라면 오히려 조직에 더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동기사 자체가 조직이나 미친 사이보그에 소속되어 있고 정보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교란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떡밥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이 나와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흑막 쪽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정의로운 히어로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10년이나 걸리는 공사를 단 7일 만에 해결해 주었으며, 진해 장로를 상대할 당시 옆에 있는 히어로들 보고 구경하지 말고 꺼지라는 말도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간부들을 데리고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괴인협회 돌입작전을 거부했을 때도 용급 괴인이 대거 있는 데다 어떠한 함정이 있을지 모를 괴인협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수였으며, 실제로도 사이타마가 없었다면 S급 히어로들은 물론이고 히어로협회가 전부 전멸했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정의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선택한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페러미터 또한 실적이 9인 것으로 봐서는 본편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석의 미사일을 시험해보고 통하지 않자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난 행동과 히어로협회의 협력하에 괴인들을 퇴치하지 않고 생포하여 괴인 전용 수감실에 가두어 놓는 행동들을 보면 순전히 정의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흥미가 생길 때만 움직이는 듯 싶습니다. 메탈라이트는 여기저기 연관되어 있는 것과 본편에서 묘사되는 전투력 치고는 원펀맨 내에서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은 히어로입니다. 가장 큰 스토리였다고 볼 수 있는 보로스 편이나 괴인협회 편 둘 다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메탈라이트의 진가와 여러 떡밥들을 더 살펴보려면 그 이후의 스토리나 지금처럼 외전,
또는 특별편을 더 기다려봐야 할 듯 싶습니다.